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노현정 사무관입니다. 일단 저희 중간평가 지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좋은 의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단계 BK21 사업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BK21 사업은 현재 2020년 9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며 2027년 8월까지 7개년 사업입니다. 연간 4,080억 원으로 총 2조 9천억 원의 지원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교역연구단에 대한 지원은 미래인재 양성 사업은 기초 및 핵심 학문 분야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두 번째 유형인 혁신인재 양성 사업은 혁신 성장 및 선도, 신산업 및 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연구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8대 핵심 선도 산업과 13대 핵심 성장 동력 분야를 반영을 하여서 4단계 때 신설된 유형입니다. 또한 4단계 때 신설된 대학원 혁신 지원은 세계적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학원 본부 차원의 제도 개혁 및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연구단 팀에 대한 지원은 교육연구단 팀 지원 상한액과 사업비 예산 편성 기준 범위 안에서 특성과 목표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실 수 있고, 지원 항목은 크게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학영비, 그리고 기타 운영비, 간접비 등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에 같은 경우에는 석사생은 월 70, 박사생 월 130, 박사 수료 100, 월 100 이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로만 편성이 될 수 있습니다. 4단계에 처음 신설된 대학원 혁신 지원비는 대학원 차원의 제도 개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연간 528억의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각 대학별로 계획서에 제출해 주신 내용대로 대학 내 체제 개편, 대학원 교육 개선, 연구 환경 및 질 개선, 대학원 국제 경쟁력 강화 등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선정 기준에 따라서 370개 미래인재 양성사업단과 205개 혁신인재 양성사업단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 20개 교가 대학원 혁신 지원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으실 성과관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 계획에도 이미 공지가 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오늘 중간지표에 대한 발표인 만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매년 대학 및 사업단은 일정 필수 지표를 포함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사업관리기관에서 한국연구재단에서 교육연구단 팀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미래인재 양성사업의 경우에는 2차례의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1차 중간평가 내년 2023년에 이루어집니다. 1차 중간평가로 하위 30% 연구단이 탈락을 하고 그에 맞는 숫자를 재선정을 할 예정이고, 2차 중간평가 26년도에는 하위 20% 교육연구단의 사업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혁신인재 양성사업은 신설 분야이고 이제 아무래도 많은 교육단에서 처음 진행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 초기 이행사항 점검을 22년도에 진행을 하고 필수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만 탈락을 합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중간평가로 하위 30% 교육연구단을 탈락하고 재선정할 예정입니다.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서 20% 범위 내에서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23년도에 진행이 될 미래인재 양성사업 중간평가 및 재선정 평가는 하위 30% 교육연구단이 탈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22년도부터 중간평가 지표 체계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에 중간평가 세부기획 정책연구 용역 과제를 공모해서 선정평가를 진행을 했고, 이에 따라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서울대학교 김민수 교수님께서 연구협약 체결하셔서 연구를 진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주요하게 연구한 내용은 공정성, 실효성, 특수성 등을 고려한 중간평가 지표 및 체계 개발을 가장 주요하게 연구를 했고, 평가 지표 및 평가 체계와 연계한 평가 서식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 현장의 의견을 구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 다음 내용부터는 김민수 교수님께서 세부적인 평가 지표가 어떻게 바뀔 예정인지를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연구진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김민수라고 합니다. 지금 제일 관심이 많으신 그 내용이 중간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미래인재 양성 사업의 경우에는 23년 2월에 지금 그 30% 탈락, 그리고 또 이제 재선정 절차, 또 혁신인재 양성 사업의 경우에는 24년 2월에 이제 평가를 받으시면서 다시 또 탈락 및 재선정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일 궁금한 내용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 평가에 거쳐서 그 선정 평가를 걸쳐서 지금 그 사업을 좀 수행하고 계신 분들도 여기 많이 있으시고, 또 이제 재선정을 지금 생각하고 또 신규 진입을 생각하고 오늘 얘기를 들으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책연구진은 사실 그 전국의 여러 그 다양한 분야 분들로 모셔가지고 14분을 모시고 지금 연구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 부분 공통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인재 양성 사업 관련, 혁신인재 양성 사업 관련, 그리고 대학원 혁신 영역은 도대체 어떻게 지금 뭐 반영을 하냐, 또는 신규 평가에는 어떻게 반영을 하냐,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드리고요. 지금 30% 부득이하게 지금 탈락 및 또 우리 재선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자, 사업 부분 공통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4단계 우리 BK21 사업이 계속 연속적으로 지금 잘 그 진행되고, 중간 단계 지금 미래인재 양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2년 반이 좀 지났기 때문에 평가를 또 하고 더욱 더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4단계 기간 동안에는 지금 아주 일부 수정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선정 평가 시에 제가 사용하였던 그런 평가 항목이나 배점들을 가급적 좀 준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정 당시에 그 비전이라든지 목표라든지 계획 그 부분만을 제가 좀 평가를 했던 것에 비교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고 사업비가 투입이 됐고 또 사업을 진행하셔서 이제 성과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획 대비 그 실적 또는 달성도를 평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선정 평가는 사실 가급적 그 선정 평가 시 항목을 좀 준용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규로 지금 제안서를 작성하시는 그런 그 팀도 있기 때문에 선정 평가 당시 비전, 목표, 계획 등에 대해서 평가했던 것을 중심으로 다시 평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1, 2, 3단계까지는 연구 실적을 좀 양적으로 많이 좀 지켜봐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의 연구의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그 연구 실적의 좀 질적인 수준이 좀 향상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번 중간 평가 시 4단계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중간 평가 시에는 연구 성과에 대해서 질적 평가를 100% 실시하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요것은 BK21 사업 시작 당시에 이미 그 명시해서 공지를 한 그런 바가 있습니다. 뭐 선정평가실 보시게 되면 사실 질에 대한 평가하면서 대표 연구 업적도 내셨고, 그 당시에 뭐 보정 피인용 수라든지 또 정량적으로 당시에 그 임팩트 팩터라든지 아이겐 팩터 스코어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어떤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돼서 반영이 되었던 것에 지금 반해서 중간 평가 시에는 참여 교수의 그 연구 업적을 대표 연구 업적으로만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출하신 그 논문의 그 질적인 우수성을 갖다가 지금 보정 피인용 수라든지 임팩트 팩터, 아이겐 스코어 팩터 등 아이겐 팩터 스코어 등등을 이용을 해서 지금 그 몇 자 이내로 기술하는 그런 부분에는 지금 자유롭게 기술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그 여기 100% 실적 평가로 해서 그 삭제된 항목이 사실은 이 참여교수 국제 저명 학술지 논문의 우수성, 뭐 참여교수 학술지 논문 및 저서 실적의 우수성, 또 대학원생 연구 업적물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사실은 정량으로 그 지금
밑에 보시는 환상 보정 P 인용수나 환산 보정 임팩트 팩터 또는 환산 보정 아이겐 팩터 스코어를 통해서 정량적으로 지금 평가하던 부분이 정성적인 그 내용, 즉 대표 연구업 쪽으로 포함이 되면서 부득이하게 같이 좀 삭제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참여 교수 국제 저명 학술지 논문의 우수성을 평가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정성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고, 정성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은 그 패널 내에서 그 분야에 대한 논문을 그 위원들이 평가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인재 양성 사업은 이제 사업을 시작한 2020년 9월부터 지금 23년 2월, 내년 2월까지 2년 6개월의 기간을 일단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혁신인재 양성 사업은 같은 그 시기에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1년 더 뒤인 2024년 2월까지의 그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선정평가대에는 그 최근 5년 실적을 기준으로 지금 업적을 좀 내셨고, 그거를 이제 정상 정량 평가를 좀 받으셨는데, 요번에 성과 평가시는 여러 가지 그 정황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4단계 BK21 사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위에 보인 대로 2년 반 또는 3년 반 기간 동안에 나온 실적을 기준으로 지금 그 실적을 제출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선정 평가 시에는 지금 그 요 위에 평가 대상 기간에 지원을 받으신 그 팀도 있지만 신규로 지금 진입하는 팀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선정 평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하고 051 기준으로 최근 3년 업적을 다시 요청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뭐 교육연구단의 학술적 수월성을 대표하는 최근 연구 업적물은 최근 10년 동안에 있었던 업적 중에서 가장 그 수월성이 좋은 연구 업적물을 내주십사 부탁드린 바 있는데요. 재선정 평가 시에는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표 연구 업종물은 도대체 얼마나 내야 되냐, 요것이 굉장히 궁금한 그 내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정평가와 동일하게 참여교수 1인당 3편의 대표 연구 업종물을 제출해서 평가받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요. 또 그 선정평가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서 수학, 통계, 인문학, 사회과학, 디자인, 영상 분야에 한해서는 2편의 대표 연구 업종물을 제출해서 평가받으시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정평가 시에 그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실적을 제출하였으나 성과 평가 시에 평가 대상 기간 및 참여 기간 내에 발생한 그 실적을 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지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간이 좀 짧아졌는데 왜 제출하는 논문 편수가 똑같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 정황을 지금 고려를 했을 때 지금 미래인재 양성 사업의 그 2년 반의 기간, 또 혁신인재 양성 사업의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3편의 대표 연구 업종물은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 기간을 고려하는 그 방안이 참여 기간에 여러분의 교수님들이 사실은 지금 그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6개월을, 어떤 교수님은 1년을 참여하실 수 있는데, 참여 사업 기간이 평가 대상 기간, 뭐 만약에 미래인재 양성 사업의 경우에는 2년 반인데요. 그거보다 짧은 경우에는 사업 참여 기간을 고려해서 지금 그 제출 요구량, 예를 들자면은 사업 참여 기간이 6개월이시다. 근데 평가 대상 기간은 이제 2년 반이면 30개월이고요. 제출 요구량이 그 지금 일반적으로 3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반올림하면은 이제 1편이 되고요. 1편은 그 6개월 참여하신 분께서 그 참여 교수님은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요구량에 미달되는 대표 연구 업종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선정 평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만 해당 미제출권에 대해서는 0점 처리를 동일하게 지금 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대표 업종물의 종류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요. 그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그 번역서를 사실은 저희가 업종물 종류로 추가하였습니다. 다른 건들은 예전과 동일하고 수량 건수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건 또는 2건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선정 평가 시에는 그 실적의 그 최소 제출 기준이 없는 항목이 사실 존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밑에 조금 작은 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참여 교수의 교육 역량 대표 실적, 또 참여 교수 저서, 특허, 기술 이전, 창업 등 실적의 우수성, 국제 공동 연구 실적, 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 산업 문제 해결 실적,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최소 그 기준이 좀 없었었는데요. 사실 이게 최소 기준이 없어서 0으로 내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제가 하나도 안 내도 어떻게 뭔가를 좀 평가 지금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좀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성과 평가 시에는 교육연구단 팀 환산 참여 교수 수의 25%, 아까 그 참여 기간에 비례한 그런 교수 수의 계산이 환산 참여 교수 수인데요. 그의 25%에 해당되는 수의 실적을 최소한으로 좀 제출하도록 해서 평가를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기준 미만의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패널에 최하 점수를 부여한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참여교수 교육 역량 대표 실적 제출 시에는 참여교수 1인당 그 최대 2건을 제출하는 거 이 선정평가 시와 동일하고요. 전체 제출수는 환산 참여 교수 수의 50%를 초과하지 않게 내시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 참여 교수의 연구비 수주 실적, 대표 연구 업종물 외의 연구 실적의 우수성, 또 국제 공동 연구 실적 제출 시 참여 교수 1인당 최대 2건을 제출하도록 하며 전체 제출수는 환산 참여 교수 수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그 재선정 평가 시에는 이 참여 교수 수의 그 25%에 해당되는 수의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도 새로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그 실적을 제출하는 그 대상은 맨 밑에 있는 그 4가지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또 신임 교수의 경우 평가 대상 모수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한 명이라도 실적을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 신임 교수 수가 모수에 포함된다는 것은 선정 평가 시와 지금 동일한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참여 대학원생 실적을 제출하는 그 기준입니다. 사실 이 교육연구단이 전체적으로 사실 우수한 그 대학원생들을 지금 육성을 해서 또 배출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에 진출해서 어쨌든 뭐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지금 우리 BK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의 어떤 그 실적이랄까 또는 대학원생들의 역량이랄까 하는 것들을 조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평가 시에는 대학원생 실적의 경우 졸업생 수를 기준으로 일단 제출 요구량이 결정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참여 대학원생 대표 연구업종물의 우수성과 참여 대학원생 학술대회 대표 실적의 우수성, 또 참여 대학원생의 특허, 기술 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항목에 대해서는 총 참여 대학원 수, 즉 한 학기라도 참여한 경력이 있는 대학원생 수를 모두 합친 그 값의 10%에 해당되는 실적을 좀 제출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대학원생들의 연구 또 학술 대회 그다음에 특허 기술 이전 이런 실적들을 좀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그 학생 수가 좀 작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10%가 잘못하면은 뭐 한 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적은 그 수의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문제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학생 수가 아무리 작더라도 최소한 3건은 지금 논문, 학술대회 또는 뭐 특허 등등을 포함을 해서 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최소한으로 좀 3편은 내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산업 사회 문제 해결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뭐 저도 대학에 있습니다만 대학의 입장에서는 뭐 교육부를 통해서 지원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학생들 교육하고 연구하고 뭐 그러면 뭐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굉장히 많은 그 액수의 예산을 또 확보를 하고 또 우리 전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또 대학을 지원하는 또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역시 또 그 정부 예산을 좀 쓰는 입장에서는 이 사회에 그 뭔가 좀 이 예산을 투입을 하고 사회에 좀 기여한 그 부분들이 뭐냐 뭐 이런 그 질문과 요청들이 사실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연구가 주된 그 대학의 어떤 기능이라고 봅니다만 그것에 추가해서 이 산업 사회 문제 또 산업과 사회와의 그 연계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사실은 비중을 좀 높일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선정평가 시에는 사실은 산업 사회 문제 해결 뭐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그것을 세분화해서 아래와 같은 그 8개 분야를 제시를 좀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거버넌스 구축, 기업 현안 해결, 미래 글로벌 대응, 인력 재교육,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정책 기여, 지역 특화, 학문의 개방화, 대중화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면은 이거 모든 항목에 대해서 지금 아마 뭐 다 무언가 좀 쓰시려고 참 노력을 또 너무 많이 들이실 걸로 생각을 좀 해서 요 중에서 약간 대표적으로 좀 내세우실 수 있는 그런 한 3개 분야 이내를 택해서 좀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좀 특화해서 대학마다 또 성격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그 3개 이내의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만 실적을 기술해서 제출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마 조금 작성하시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구체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신진 연구 인력에 대한 실적 평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선정평가 시에는 그 우수 신진 연구 인력의 대표 연구 실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반영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사업 그 예산이 투입되고 기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났고 각 그 우리 교육연구단마다 신진 연구 인력을 지원도 하시고 양성도 하시고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수 신진 연구 인력의 대표 연구 실적 그 항목을 이제 신설을 해서 신진 연구 인력의 대표 연구 업종물, 뭐 저서, 기술 이전, 특허, 창업 실적 등등을 일단은 좀 기술해서 제출해서 평가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총 신진 연구 인력수, 참여 기관에 무관하게 참여 사실이 있는 신진 연구 인력의 총 숫자입니다. 뭐 기간이 짧든 길든 상관없이 그 수의 25에서 50%, 즉 최소 최대죠. 에 해당되는 건수의 실적을 제출해서 역시 그 정성적으로 패널별로 지금 평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 사업에 조금 특화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수 배점 관련돼서 사실은 산업 사회 문제에 관련된 그 중요성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체 이제 그 점수 배점이라든지 총점 그 300점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지금 이제 제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대부분은 선정평가 당시의 점수와 유사하고 지금 여기서는 그 변화가 있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교육연구단 교육팀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2.1과 2.2의 점수를 합친 것보다 사실은 그 5점에서 지금 5점 정도가 지금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역시 그 지금까지 그 우리 BK
4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그 산업과 사회 쪽에 기여한 그런 성과를 조금 비중 있게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재선정 평가 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선정 평가 시보다 조금 더 비중 있게 지금 성과 평가보다는 점수 배점이 조금 낮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비중 있게 재선정 평가에서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참여 교수 그 업종물, 연구 업종물의 그 배점을 지금 아까 그 산업 사회 문제 해결 기여 관련된 부분이 이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이제 조금씩 좀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여 교수의 연구 업종물 이 배점은 일부 좀 변동을 해서 전체 그 총 합은 300점을 맞추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혁신인재 사업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혁신인재 양성 사업 경우에도 이거는 2024년 2월에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학원생들이 지금 이제 새로 뭐 신규 학과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신 팀도 있고 또 기존의 그 뭐 학부나 학과가 지원을 하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그 대학원생들이 연구를 하고 또 졸업생 그 배출 실적도 이미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대학원생 연구 및 취창업 실적 평가 항목을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연구단의 구성 비전 목표 평가 항목도 일부 변경을 했고 교육 역량, 연구 역량 관련된 내용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 연구 및 그 취창업 실적 그 평가 항목을 좀 신설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혁신인재 양성 사업의 경우에도 대학원생들이 충분히 확보되고 또 배출이 됐을 것으로 지금 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 연구 역량 20점, 대학원생의 취창업 현황 10점을 평가 항목으로 신설을 해서 점수를 부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미래인재 양성 사업에 비해서는 신설학과가 참여한 그런 비율들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 배점 자체는 미래인재 양성 사업보다는 조금 작게 두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구체적 점수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교육연구단의 구성 비전 목표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 점수를 감하였습니다. 지금 신산업 분야는 15점을 뺐고요. 산업사회 문제 해결 분야는 20점을 좀 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역량 그 영역에서 이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실적 그 배점을 조금 좀 줄이고 그다음에 혁신인재 양성 사업 성과 평가 기간 대부분이 좀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기간과 조금 겹치는 것을 고려를 해서 이 국제화 실적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 좀 온라인으로 좀 많이 좀 진행이 된 그런 부분이 이번 특히나 중간 평가 때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부 좀 줄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다른 부분 즉 교육 역량 영정에서의 대학원생 연구 및 취창업 실적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데서 좀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 줄이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 구성 또 교육 프로그램 국제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비중을 좀 낮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구 역량 그 관련돼서도요. 연구 역량 관련돼서도 지금 참여교수의 국제적 학술 활동 참여 실적 현황 뭐 관련된 이런 그 내용에서 비중을 사실은 조금은 좀 줄였습니다. 예, 여기 조금 이 항목을 조금 줄이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연구 역량 부분에서의 산업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지금 여기 표해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좀 비중을 좀 더 두겠다고 지금 점수를 좀 늘린 부분은 산업 사회에 대한 기여도 부분이고요. 그리고 혁신인재 양성 사업의 경우에는 참여 대학원생들의 그 배출 실적 또는 어떤 실적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면서 다른 부분 뭐 국제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점수를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300점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점수 배점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예.
대학원생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연구 역량 평가 쪽에서도 점수를 부득이하게 조금씩 줄여서 저희가 배정을 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수 배정을 줄였다고 지금 이 참여교수 대표 연구업종물의 어떤 뭐 우수성을 평가를 뭐 좀 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가 이 300점이라는 그 전체적인 총점은 정해져 있고 좀 비중을 좀 둬야 되는 부분을 좀 느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줄였다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연구 역량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절대 평가 방법으로 평가받은 항목이 사실은 좀 삭제되었고, 여기서 지금 참여교수 국제 저명 학술지 논문의 우수성 저렇게만 보시면은 저게 정량인지 정성인지 지금 좀 판단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저게 지금 사실 절대 정량 방법으로 지금 평가 항목을 평가받던 그런 항목입니다. 정량 평가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임팩트 팩터나 이런 그 값들을 가지고 점수가 좀 그 공식에 의해서 배정되던 그런 부분인데, 요번에는 그런 그 항목들이 지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한 결과가 사실은 1번 항목 참여 교수의 대표 연구업종물의 적합성 우수성 요 항목으로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것은 패널에서 그 여러 사업단 같은 그 분야의 전국 대학의 특정 분야의 그 사업단들이 모여서 지금 그게 패널인 거죠. 거기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점수를 정성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산업협력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혁신인재 양성사업 분야이긴 합니다만, 신산업 분야에서는 산학협력 영역 부분의 평가 항목을 좀 비중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 배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 자, 대학원 혁신 영역입니다. 대학원 혁신 영역. 자,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그럴 부분인데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첫 번째 나온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대학원 혁신 영역이 별도의 100점으로서 선정 평가 시에는 반영이 되지만, 성과 평가 시에는 대학원 혁신 영역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즉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대학원 혁신 영역에 대해서는 대학원 혁신 그 지원금을 받는 그런 그 대학들끼리 모여서 연차 평가를 하면서 그 지원금의 그 가감을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 개별 교육연구단 또는 교육연구팀의 이번 중간 평가에서는 그 대학원 혁신 영역, 즉 본부 관련된 내용이죠. 그 부분은 반영을 하지 않고 지금 그 교육연구단 또는 교육연구팀에서 얼마나 지금 열심히 잘했나 그것만을 평가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재선정 평가를 할 때는요, 요거는 지금 신규 2년 반 전에 선정 평가를 할 때의 지금 대학원 혁신 영역에 대한 평가와 사실은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반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반영한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간 평가에는 교육연구단 또는 교육연구팀의 실적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락팀과 진짜 새롭게 지금 진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팀들에 대한 평가, 재선정 평가에서는 당연히 대학원 혁신 영역이 들어가고, 그 점수 부여 방법은 선정 평가 시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혁신 영역의 그 평가 기준은 선정 평가 시 평가 항목과 배점을 가급적 반영을 하는데, 부득이하게 지금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근간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실적에서 그 어떤 각 지표별로 산정 기간에 발생한 실적에 대해서 지금 그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그 계획을 사실은 조금 그 써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2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중간 평가이기 때문에 사업 그 시작한 그 시점서부터 지금까지 한 것만 써내면 되지 않냐, 이제 그러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말씀이신데,
어쨌든 지금 뭐 교육부가 됐든 또는 재단이 됐든 또 우리 또 예산을 또 따서 앞으로 지금 남은 기간도 이 사업을 잘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좀 강조를 하고 뭔가 어필을 하려면 앞으로 지금 어떻게 좀 하겠느냐라는 계획이 조금 일부 좀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항목에 대해서 계획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한 2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실적 및 계획을 쓰도록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중에 하나가 이제 탈락 교육 연구팀 수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궁금하실 것으로 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평가 패널에 소속된 교육연구단 또는 교육연구팀에 탈락률 30%는 이미 공지가 된 그런 내용이고요. 30% 곱하고 그것을 반올림해서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점수가 낮은 순으로 탈락 교육단의 교육연구단 또는 교육팀의 수를 정합니다. 선정평가 시와 마찬가지로 전국과 지역은 구분되어 있고요. 교육연구단, 교육연구팀도 각각 분리를 해서 탈락 교육연구단 또는 팀의 수를 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점 응용 1, 중점 응용 2 분야에 대해서는 선정평가 시의 패널 구성, 즉 여러 분야를 갖다가 하나의 패널에서 평가를 했는데요. 그것도 지금 사실은 동일한 패널 하에서 탈락 교육연구단 및 팀을 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패널 내 교육연구단 또는 팀이 하나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 30% 곱하면 0.3이고 반올림하면 0이고 그러면 탈락 교육단 팀 수는 0 아니냐? 그러면 무조건 가는 거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가지는 않고요. 그렇게 한 개의 패널 내 한 개의 단이나 팀만 있는 경우에는 평가를 일단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총괄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어디가 붙고 어디가 그렇지 않은지를 이야기를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패널 내 교육연구단 팀 숫자가 만약에 6개다. 그러면 0.3을 곱하면 1.8이 되고요. 반올림을 하면 2이 되는 거죠. 그래서 2개의 팀은 지금 부득이하게 좀 탈락을 하고 4개의 팀은 일단은 계속 지원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요 떨어진 2개의 팀과 또 지금 BK 4단계에 처음부터 참여는 못했지만 중간에 진입하고자 하는 팀들 하나가 될지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그런 팀들과 사실은 같이 이제 재선정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2개의 팀을 원칙적으로 다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부침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참고 자료로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응답 답변 드리면서 중간중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9월 하순에 이제 저희가 집필한 초안을 처음 보여드렸고 대략 2주 정도 학교에서 의견을 받고 또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면 더 질문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표를 확정해서 공지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지금 현재 수행 중이신 사업단들이 2월까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2월 말까지의 실적을 3월, 4월 정도에 정리하셔서 4월 하순이나 5월 초 정도에 보고서 제출하셔서 저희가 성과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재선정 평가에 대한 안내가 7월 정도에 나가고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하위 30%와 재진입하시고자 하시는 신규 신청 보고서를 접수받을 예정이고요. 그럼 연말에 재선정 평가 결과까지 다 나오면은 지금 현재 수행 중이신 사업단은 24년 2월까지 사업을 다 종료를 하시고 계속 지원 사업단들과 신규 선정되신 사업단들은 24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현재 큰 일정안을 잡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안은 단계별로 확정이 되는 대로 가능한 한 조속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BK 사업 홈페이지에 오늘의 자료가 올라가고 그 내용 보시고 한 2주 정도 여러 가지 질문과 의견을 정리해서 재단에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 가지고 앞으로 사업이 더 잘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설명회 및 공청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